최선의 결과는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차선의 결과는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최악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그걸 좀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겁니다. 뭐 제가 재산 신고 몇 년 전에 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상속세 외에도 부채가 많이 있고요. 그 권노갑 고모님도 계약이 된 후에 그 얘기를 들으시고 들으셨어요? 저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니까 그래 알아서 잘 정리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전부입니다. 아, 알아서 잘 정리하거라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예, 가족들 상의해서 잘 정리하라고 길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권에서 전화가 한 통도 온 적이 없습니다. 자, 이번 이슈의 제목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입니다. 이제 와서 왜. 자, 아버지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를 매각했다. 100억짜리입니다. 100억에 매각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지적과 비판을 받았던 아들 김홍걸 전 의원. 근데 오늘 언론에 나와서 본인이 그동안의 과정과 뭔가를 설명을 해요. 근데 그중에 핵심은 뭐냐면 부채가 많아서 어쩔 수 선택이었는데 이른바 야권 인사들에게 그동안 이런 거 설명 얘기 있었다.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매각하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전화 한 통 없었고 연락 없었다. 근데 왜 이제 와서들 이러는가? 약간 이런 분위기의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나와 계신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인사들 중 몇몇은 김홍길 전 의원이 매각하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연락도 없더니 지금 왜 그러냐. 약간 이런 입장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씁쓸한 장면 같아요. 그 DJ께서 돌아가신 지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예. 지났고 또 자제분이 현역으로 지금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잊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저 문제가 있음을 작년부터 이미 얘기가 나왔었고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결할 의지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동교동계 DJ 이제 측근들이라는 분들이. 근데 지금 와서 이게 화제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그때 같이 계셨던 가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주지 않거나 또는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지 않으면은 비난받을 우려성이 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나는 사재, 내 계좌에 있는 걸 전체 금액을 다 털어서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해방되고 나서 독립운동하는 거랑 다름없다. 아, 해방이 됐는데 독립운동하는 거나 다른 게 예, 없다?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죠. 뭔가 도움을 줄 때는요. 그 시기에 맞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예. 그 시기 지나고 나서 남들 눈을 의식해가지고 그렇게 도움을 주는 말을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이게 민주당의 사실 정신이 DJ의 어떤 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도 이거 공식적인 의제로 삼아가지고요. 의총장에서도 상당히 정책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를 할 수도 있는 아직까지 상황이거든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 지금 논의 전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이 당연히 되다 보니까 좀 씁쓸한 게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 강성 지지 세력이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 낸 요리책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게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렇죠. 그걸 대량으로 사주면서 이렇게 십시일반 도와줬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 이 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할 수 있죠. 근데 워낙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을 사당화시키면서 힘을 꽉 쥐고 있다 보니까 DJ의 흔적이 많이 빠져버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아마 이거를 지금 DJ 사저 문제를 당에서 논의하는 거 이거를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동교동계에 계신 분들이 좀 미리 이 상황을 알고 조치를 할 수 있을지도 불구하고 언론에 나오니까 대처한 건 좀 씁쓸한 모습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지원 의원은 본인의 사재를 팔아서라도 뭔가를 좀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또 김홍걸 전 의원이 뭔가 지적을 좀 내놨습니다. 관련된 목소리 좀 들어보시죠. 제가 재산 등록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하나하고 유각 한 1,000만 원이 현금이 통장에 정기금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거 쓰셔야지 앞으로. 그야 뭐 아파트 평수 줄이면 되죠. 그래서 저라도 성의를 표시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성의를 표시한 다음에 그 매입이 결정되면은 국민과 민주당의 도움을 청하자라고 했는데
의원님 같은 경우에 뭐 전 재산도 내놓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동교동 일과 관련해서는 저한테 전화를 주신 적이 없고요. 전 재산을 내놓으신다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지 그러니까 저나 새로운 그 매입자와 예. 상의를 안 하신 상황에서 뭐가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오늘 아침 김홍걸 전 의원이 인터뷰를 했어요. 네. 저한테 들어보라고 그래요. 전 듣지 않겠다. 잘하겠지. 아무런 대안은 내놓지 않고 진짜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더라는 거예요. 박지원 의원 뭐 설명이 무슨 뜻일까요? 아무튼 오늘 저렇게 뭔가 설명을 했어요. 김성환 평론가. 네. 김홍일 전 의원은 박지원 의원의 어떤 뭐 본인의 개인 사조를 뭐 잘 털어서 뭐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리둥절하다. 그때는 뭐 별 얘기 안 하시더니 왜 그러십니까? 이런 입장인데 박지원 의원은 왜 이제 와서 부인의 재산까지 뭐 처분해서 하겠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근데 저는 우리 이준우 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일부 동의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의 재산이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가 있나요, 사람들이?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 김홍걸 의원이 이것을 이렇게 할 거라고 미처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죠. 아니 그죠? 근데 지금 김홍걸 전 의원 얘기는 본인이 매각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라는 것이고. 말이 틀린데 지금 보면은 네. 구체적인 인물들 얘기하면서 정치권에서 이미 다 인지하고 있었다. 내가 판다는 거를. 근데 그때는 전화 한 통 연락 없더니 지금 와서 왜 그러냐. 이게 김홍걸 전 의원의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김홍걸 의원이 예. 지금 공격당하는 상황에서의 항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박지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은 예. 김홍걸 의원의 이런 지금의 일련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좀 아쉽다, 좀 오히려 심지어는 좀 혼이 나야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단 거기에 뭐 사제를 털어서 뭘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조금 오버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사제를 털 수도 있으니 예. 같이 논의해서 그걸 바탕으로 방법을 찾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뭐 내가 그냥 사제를 털겠다 이 얘기만 하면 그걸 누가 받습니까? 누가 받으면 또 그것도 양도세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예. 너무 정치적인 이미지만을 생각해서 툭 던진 것 같은 부분은 좀 아쉽다. 그렇지만 어쨌든 김홍걸 전 의원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얘기하는 정치권에서 거는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그거는 저는 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저도 뭐 민주당원이니까 모금운동 한다 그러면은 예. 참여하겠지만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참여하겠지만 김홍걸 의원은요 재산 신고를 하면 자기 재산 신고한 걸 보면 자기 재산이 꽤 있어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차남에게 20억 상당의 집도 양도를 했잖아요. 줬잖아요. 그리고 또 뭐 분양권도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논란도 됐잖아요. 예. 그리고 처가도 꽤 뭐 이렇게 부동산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 환경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걸 따르게 해결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어머니의 유지도 있었고 거기에 깃들어진 정신도 있었고 그런 걸 이어받아서 본인이 심지어 국회의원도 했어요. 본인 김홍걸 세 글자로 국회의원 됐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환경과 정신과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높게 사기 때문에 국회의원 시켜드린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저렇게뿐이 처리를 못한다는 거에 대한 비판은 저도 하고 싶고 다른 분들도 저런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하고 싶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으로 가버렸는데 어제 정청래 의원이 세금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또 여당에서는요. 지금 세금 얘기를 왜 합니까? 라는 또 반응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동교동은 제 지역구입니다. 동교동 사저도 B와 서울시비 필요하면 마포 구비도 보태서 매입하고 이 공간을 공공공간으로 만들어 문화유산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 좌파들은 왜 나라 돈 빼먹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민주당에서
전부 다 한 100억 원 정도 마련해서 민주당 재산을 좀 매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 돈 빼먹는 일에 너무 골몰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살아갈 국리를 좀 하는. 손석 변호사는 세금 얘기가 나왔어요. 민주당에서 세금으로 이걸 뭘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이거 다른 전직 대통령하고 형평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사저, 예. 그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 23년 살았던 사저, 예.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양산의 매곡동 사저, 예. 이걸 한 분이 다 샀어요. 오. 홍성열 이분이 그 마리오 아울렛 회장님인데 예. 사저를 이게 다 샀어요. 오. 이거 가지고 아마 이게 또 사업을 뭐 하시려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다른 대통령 사저를 세금으로 사준 예는 없습니다. 개인이 그냥 뭐 사고 매입하고 이런 거다. 그렇죠. 예. 다만 이제 그 윤보선 대통령 집중력이 문화재적 가치가 크면요. 이런 이제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해요. 예. 그런데 세금으로 사주는 건 아니에요. 예. 오히려 규제만 지원은 조금밖에 안 줘요. 오히려 따라서 이제 그 세금으로 이걸 다 사준다.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주장이에요. 뭐 문화재로 지정하자는 말은 모르겠어요. 예.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저는 가장 나쁜 게 김몽걸 이분이에요. 예. 이 집이 자기 게 아니에요. 법률상으로 이게 악용하는 겁니다. 이호 여사 유언을요. 예. 그때 그 변호사가 작성했다는데 제가 아는 예. 좀 착각의 공정을 안 받았는데 다른 요건을 보면요. 전부 이게 매각됐을 때 3분의 1은 기념사업에 내고 예. 나머지 3분의 1은 3명의 자녀가 나눠간다. N분을 내라. 오. 이게 유언이 그대로 돼 있어요. 예. 다만 이게 자필 유언도 안 되고 공정 유언으로 가야 되는데 공정이 안 되니 유언이 무효라는 거예요. 그 인정을 못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까, 그럼? 근데 이거는 어머니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 법에 계모하고 큰아들, 둘째 아들은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예. 상속권이 없는 거죠. 이런 게 법을 명백하게 저는 어머니 뜻과 다르게 악용하는 거다. 이게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팔아가지고 세금 17억 중에 예. 5년 분납하고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거 빼고 나면 100억에 팔리면 본인이 다 가지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지금 이게 방법은 없을 거예요. 왜? 산 사람이 투자 가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걸 뭐 사기 강박도 아니면 어떻게 해약할 겁니까? 그러게요. 지금 와서 막 박지원 떠들고 하지만 방법도 없고 저는 이제 어렵다고 봐요. 김홍걸 전 의원이 이 매각과 관련해서 뭔가 좀 설명을 내는 건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매입자가 건물을 부수거나 카페로 만들거나 할 생각 없고 새 단장의 공간을 보존할 계획이다. 사실상 민간 기념관이 되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은 매입하신 분의 호의에 기댄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런저런 노력을 했지만 안 됐다. 최악은 아닌 차선의 결과다. 차선이라 그랬어요. 윤경호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차선으로 보입니까? 이거? 아무리 저런 해명을 해도 저는 이번 사태는 김홍걸 의원이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저분의 잘못된 처신, 저분의 얄팍한 사적 이익, 이게 모든 일을 닦고 이게 만든 것 같다. 정말 인신공격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만 4년 전인 2000년에 또 김홍걸 의원 재산 논란 관련했을 때 정의당이 낸 논평이에요. 호부견자라는 네 글자가 있었습니다. 호부견자면 이거 굉장한 험한 소리 아닙니까 이거요? 네, 전 그 얘기를 자꾸 떠올리게 하는데 민주당 쪽 사람들도 뒤늦게 아뜨거라 해서 이거 어떻게 보면 면피하려고 예. 지금 다 숟가락 하나 올리는 걸로밖에 안 비춰져요. 이 얘기는 자꾸 끌면 끌수록 제가 보기에 열혈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닌 한은 혀를 끌끌 찰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DJ의 유업이 거기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면 이걸 예. 그냥 모두에게 공공에 기부를 해버렸어야죠. 기증이나 기부를 하라 차라리 그럴 거. 세금으로 그걸 사달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그걸 그냥 기부해버리고, 기부라는 게 사실 쉽지도 않을 겁니다. 물론 뭐 채무 관계가 있고 뭐 어쩌고 하면 그걸 다 정리해야만 가능할 테니까. 그러나 관리를 해달라. 아까 윤보선 대통령의 사저 같은 경우 아마 그렇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걸 뭐 세금으로 사자 이 얘기도 전 맞지 않는 거고, 또 돈 모아서 뭐 매입하자 그거 요란하게 소문내서 할 일이 아니죠. 정말 뜻이 있다면 뜻이 있는 분들이 조용히 하면 되고요. 모든 책임은 아들이라는 김홍걸 의원이
고스란히 다 져야 됩니다. 그분이 경제적인 사적 이익 이거에 정말 너무 혈안이 돼서 이러지 말고 좀 크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정희 변호사. 지금 이걸 사들이신 분이 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뭐 카페 관련된 뭐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다 끝났어요. 매각이 완료된 건데 본인은 이제 되팔겠다는 의사가 없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아무리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소유권자가 김원걸 의원이 아니고 새로운 매입자가 소유자입니다. 이 소유자가 전적으로 내 재산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를 결정하는데 이걸 돈을 모은다 한데 판매하지 않는다, 매도하지 않겠다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이 사저의 쓰임새가 결정된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 사업가니까 혹시라도 굉장히 많은 돈, 100억 플러스 알파를 제시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사재를 마련하고 기금 모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많이 모일지 보통 이런 일은 가족들이 모으지 못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미 가족들이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상황에서 어느 누가 수십억, 뭐 1, 2억, 수천만 원을 댈 수 있는가 그런 고민에 빠지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남은 건요. 그 집은 사전은 이미 팔렸고요. 주인이 바뀐 상태고요. DJ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식과 후손과 야권과의 관계만 불편해진 것 같습니다. 좀 보세요. 저런 얘기들만 나와요.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팔아놓고. 이거예요 지금 서로들. 그렇습니다.